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3번과 4번에 대한 안내입니다. 4번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말미에 잠깐 동안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고려대학교 질문을 가지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이번 방송까지 어머님들이 꼼꼼히 보신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3번, 4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질문이에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녹여서 한 가지 사건으로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이걸 좀 나눠서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배려와 나눔으로 이렇게 하나를 나누는 것, 그리고 협력과 갈등 관리로 또 이렇게 하나 나누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배려와 나눔 이 부분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생각하기에 한국에 아주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분명히 리더가 될 거란 말이죠.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역량,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못한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 우리 사회의 힘든 부분, 우리 사회에서 고쳐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배려와 나눔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협력과 갈등 관리는 바로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 이런 게 아닐까. 즉 어떤 그룹핑이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번 문제하고 겹칠 수도 있어요. 활동 내용 자체가 겹칠 수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안 겹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겹치더라도 2번에서 써야 되는 내용과 3번에서 써야 되는 내용은 확연히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확연히 다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공과 관련이 꼭 돼야 되는 것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좋은 글이라고 하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려와 나눈 부분을 하나 볼까요? 이 친구는 뮤직 동아리에서 양로원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양로원 방문을 했는데 중국의 전통 노래를 주로 연주하고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율동도 같이 하고 그런 활동들을 3년 동안 계속했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했다고 돼 있죠. 매달 했는데 이런 활동을 보면서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정장하시는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이게 노인부양,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중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이 친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업의 적극적인 재고용, 그 다음에 고용인력 채용을 장려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한 4, 5년 전에 쓴 글인데요.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리더로서의 역량들을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다른 친구가 쓴 두 번째 글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학교 학생인데 체육대회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1등이 외식 상품권이 있었는데 아마 자기 반에서는 이제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내심 좀 기대하고 외식 상품권을 통해서 뭔가 좀 회식도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게임에서 이기려면 운동에서 이기려면 잘하는 친구가 축구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뭐 이런
그렇게 주로 이제 선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가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체육대회가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우리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러지 말고 마지막이니까 그냥 골고루 선발하자. 우리 1등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누구나 한 번씩 한 게임씩 다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수 선발을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해서 게임을 치렀다는 거죠. 체육대회를 했다는 거죠. 1등을 뭐 당연히 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협력을 하면서 이 친구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이 주로 경제 성장하는 데만 매달려 왔는데 이게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배를 통해서 골고루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예요.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분배를 통해서 소득 격차와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네, 아주 대단한 글이죠.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이 친구가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글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만 또 가도 조금 고민스럽겠죠.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은 지원 동기,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질문이 많은 오해를 좀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고려대학교가 너를 왜 뽑아야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 이런 뭐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잘하고요. 저런 것도 잘하고요. 뭐 스펙도 많고요. 이런 자기 자랑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그런 걸 원할까? 근데 이 글 이면에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거냐면, 지원 동기를 물어봤어요. 지원 동기를 물어봤다는 거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나 연구 또는 이런 관련된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모집 단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진짜로 우리 과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넌 그걸 잘 알고 있니? 그런 것도 아마 물어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 이과에 들어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겠어? 뭐 예를 들면 공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수학이나 물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학에서 글쎄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왜 너를 선발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지원 동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 그리고 모집 단위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한 어떤 스펙이나 그냥 점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강점이 뭘까? 그냥 스펙이나 점수로 표현되는 것이 나의 강점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원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나의 비전, 나의 꿈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나의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될 거고, 특히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고려대학교에서 내가 이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고려대의 좋은 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자기소개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싶다고 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런 글을 썼는데, 그래서 이런 글을 아주 짧게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조금 고민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기전자공학부의 교육을 받은 후라고 했을 때 어떤 교육을 받을 거냐? 그럼 전기전자공학부가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어떤 멋진 면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그리고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건 너무 크죠. 실제로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직접 회로를 하다 보면 당장에 개선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이후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좀 세분화된 계획을 제시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 친구는 뭐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어떤 구조에 대한 부분, 물론 앞부분은 이과 쓴 친구고 지금 이 친구는 문과를 쓴 친구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본과 노동에 대한 현재의 경제 구조를 지식 기반 경제 구조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좋은 책 한 권을 또 살짝 쓰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런 비전을 통해서 본인이 고려대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쭉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마 이 친구의 능력이라고도 보여지지만 조금 더 공부 또는 조금 더 찾아보고 글들을 학교의 홈페이지나 여러 번 좀 찾아본다면 이런 글들을 더 많이 좀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학과에서 원하는 어떤 인재상 또는 연구에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또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찾아보면 더 좋은 글들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을 좀 읽고 글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 나의 강점을 어떻게 서술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좀 그려보고, 그리고 각 문항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은 없고, 질문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잔뜩 써놓으면 안 돼요. 본인이 쓰고 싶은 얘기가 질문과 유사한지 또는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되는지 고민해서 각 문항을 완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각 문항 사이의 연계성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마지막으로 전체 완성도를 이렇게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저는 이제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첨삭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학생이 글이 쓸 때 제가 이렇게 첨삭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써놓은 것처럼 전체 글 중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이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글들을 제가 쓰게 되고요. 영어로 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고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시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내 서류를 보면 입학사정관들이 뭘 궁금해할까? 또는 나의 서류에서 강조해야 될 건 뭔가? 또는 쓰지 말아야 될 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꿈과 비전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지금이라도 준비하시고 쓰셔야 되는데 계속 이런 얘기 하세요. 선생님 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펜만 들고 있고 또는 컴퓨터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일단 시작하면 반 가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하시고요. 각 문항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은 좀 썼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을 블락 포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브레인스토밍 하시고요. 그래서 끄적끄적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말을 채워 넣기 시작하면 점점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학생은 그냥 이 정도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쓱 지나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야 이렇게 중요한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관점의 차이가 또 조금씩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할 것인지, 그리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게 정말 사소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글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아버님 보시면 큰일 나고요. 네, 어머님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시지만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이의 자기소개서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돌려서 자기소개서를 보는 것은 최악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는 이렇게 얘기하고 B는 이렇게 얘기하고 C는 저렇게 얘기하고 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분 정도 또는 한두 분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인데 고대 자기소개서랑은 전혀 다르죠. 연세대학교는 해외에서 수학한 즉 재외국민 전형으로서의 취지에 맞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들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